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서울학생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주 내용이 뭔가를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저요? 여기 보시면은 비에서 들려왔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인문학 기반 기업가 마인드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 젊은 시절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강의의 주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문학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인문학. 인문학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한번 배워보고,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을 위한 삶의 하나의 방법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신, 요즘 쓰는 용어가 기업가 마인드라고 써서 제가 기업가 마인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삶의 기준이 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I, you, and we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와 너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 아마 오늘 강의의 가장 주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우리 인간과 사람 굉장히 많은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인간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실은 요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따면 답이 나오죠. 서로 인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인사.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말로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사람과 사람의 뭐를 봐야 되죠? 서로의 눈을 봐야 돼요. 한 사람은 상대방 눈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상대방 발을 보고 있으면 인사받을 때 굉장히 기분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서로의 눈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게 1단계. 서로 눈을 보고. 두 번째는요, 그냥 눈을 보고 있으면 좀 못생겼잖아. 그래서 이렇게 손을 살짝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말을 해야 돼요. 손을 잡고 둘이서 말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3단계가 이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손을 잡고 서로 말과 행동으로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첫 만남인데도 아마 감동적인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랑 오늘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강의만 들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읽어내고 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을 비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주입식 교육이에요. 일방적인 틀에 의해서 프레임에 의해서 그냥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이런 주종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인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뷰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관점이. 자, 상대방과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첫째, 어떻게? 사랑스러운 관점. 상대방이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고 좀 이따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오늘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소를 띠고 있냐 아닌가를 먼저 봐야 돼요.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요즘 최근에 며칠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형 여러 가지 뉴스들 보셨잖아요. 상대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야. 상대방이 나를 위해할 건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무슨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면 인사할 때 첫째는 상대방이 미소를 띠고 있는지 나에게 적개심이 없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할 생각으로 칼을 품고 있는데 가서 처음 만났다고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 눈을 보면서 손까지 잡아가면서 어깨 토닥토닥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이게 뷰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뷰 포인트란 말이에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 그거예요. 뷰 포인트. 두 번째는 how예요. how. 그 관점을 어떻게 할 건가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죠. 첫째는 미소를 띈 모습을 찾아라. 두 번째는 손에서 손을 잡아본다고 그랬잖아. 손에서 손을 잡으면 서로의 느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적 본능이 있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겠다. 이 손을 잡으면 알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두 사람 간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냐? 말로 행동을 해야 돼.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도 톤을 높여볼까요? 마지막 요자를 한번 높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조금 더 나은데 마지막 요자를 한번 이렇게 톤을 낮춰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옆 사람한테 지금 해봐요. 이제 옆 사람한테 톤을 낮춰서 상대방 눈을 보고 말을 꼬리를 한번 낮춰보세요.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해요. 서울의 친구들도 인사하라니까 안 보고 그냥 있네. 옆 사람한테 얼굴 보고 한번 해보세요. 말을 올렸을 때랑 내렸을 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뷰 포인트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뭘 것 같아요? 먹는 겁니다. 정답을 우리 이 형석이 친구가 지금 인간이 살아나가는 가장 큰 행복 중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이 돼야 돼요. 인간의 기본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범민이 휩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조건이에요. 생명 유지가 돼요. 돈을 많이 번다거나 권력, 명예, 지위 다 좋지만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조건은 생명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되고 또 뭐가 그래요? 잘 자고. 숨쉬어야 돼요. 근데 저기 서울 친구들 중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또 동의하십니까? 먹는 거에? 먹는 거에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먹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의식주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죠? 의식주 중에서 식이죠, 식.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배웠느냐면
인간의 삶의 요건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서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사실이 그대로인 줄 알고, 그걸 팩트인 줄 알고 믿고 따라온 거야.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의, 식, 주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어야 되는 거고, 먹는 거 다음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자야 돼요. 단식 투정을 하면서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인간의 욕구 단계 중에서 기본 욕구가 아닌 상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모든 인간은 먹고 자고 잠자기 위한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의식주의 해결 문제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서 여러분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오늘 훈련해 준 내용이 강의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뷰 포인트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의식주라고 배웠는데 그럼 그 중에서 의가 제일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식이 가장 먼저라고. 두 번째가 의고요. 그 다음에 주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이런 것을 발견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주가 해결되어야지만 사회적 조건으로 뭐가 따라가요? 지위와 명예, 그 다음에 권력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람. 인간과 사람은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 중에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그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요소가, 관계의 요소가 사랑이죠. 인문학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온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뚜렷하게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 이제 보이세요? 우리나라 글자도 참 신기하잖아. 저 보면 남자 밑에 니은이 있고 남자 밑에는 이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인문학의 기본은 사람인 내가 저기 보이는 것을 보이는 뷰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젊은 나이에 이 찾는 기술만 배우면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론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술적인 부분이나 학문적인 부분에 어프로치만 해온 거예요. 그리고 강의 방법이 주입식 교육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식주가 맞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에 빠져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사람이 살아가는 뭐라고 봐요? 사람이 살아가는 위에 요 리얼 맞죠? 리얼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하나 발견하셨어요?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죠. 네. 이거를 발견하세요. 조금씩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어떤 프레임워크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이런 것만 갖고 따라갔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와 같은 저런 단어들,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만의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사람을 알고 사랑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지식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내가 뭐를 찾아냈어요? 이렇게 삶을 찾아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에 기반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삶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일과 돈과 삶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먼저 나왔을까요? 일이 먼저 나왔을까요? 우리 사람이 살아온 세상에서. 자, 한번 보세요. 돈이 먼저다, 일이 먼저다 한번 생각해봐. 자, 두 번째는 돈과 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관계일까, 이게? 한번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두 개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개만. 자, 사람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종교 가지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만들어 주니까 사람이 뭘 만드는 줄 알아요? 돈을 만들었을까요? 일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원시, 우리 조상들 있잖아. 그분들이 돈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일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래, 일을 만들었다고. 자, 중요한 질문할게요. 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 누가 생존하기 위해서 답을 해도 또요. 그걸 주고 이걸 주고 예, 맞아요. 이제 거래 관계를 또 설명한 친구도 있는데, 저하고 수업, 이게 강의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 정말 평범하고 쉽게 생각해야 돼. 일을 만든 이유는 사람이 심심해서 일을 만든 거예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그래, 일을 만든 거예요. 일을 만들었는데 일을 만들어서 쓰다가 보니 일을 하는 대가로 뭘 또 만들었어요? 그래, 돈을 만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잖아. 그렇죠? 네. 오늘 뒤에 가면 돈 얘기도 해드릴 거야. 그리고 돈 버는 기술도 내가 알려줄 거예요. 오늘 저랑 강의를 잘 듣고 돈을 많이 벌면은 제가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저한테도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니까 30%는 더 주세요. 네. 그거 안 주고 어떻게 강의를 들어? 네, 30% 주고 네. 나머지 10%만 여러분 가져가세요. 네. 네. 그럼 60%는 나머지 60%. 제가 기분입니다. 이 60%를 기부하는 게 아니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보고 잠깐 돌아갈게요. 일과 돈과 삶은 인간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돈이 먼저 아니라 일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돈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했죠.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는 일에 의해서 돈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이 인간 중심의 인문학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기본 마인드랍니다. 노사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와 뭐에서 노사 문제가 생겼다고요? 돈. 일과 뭐의 문제? 돈의 문제. 사장님은 일과 돈 중에서 뭐를 볼까요?
사장님은 일과 돈 중에서 뭐를 봐? 일이요, 일. 노동자는 일과 돈 중에서 뭐를 봐요? 이게 오늘 점수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서울 친구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좀 많이 뜯어져 있어서 이 답안하면 잘 안 들릴 겁니다. 노사 문제의 쟁점은 일과 돈이라고요. 근데 노사 문제는 사장님이 있고 노동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노사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게 일이냐 돈이냐고 봤을 때 노동자가 생각했을 때 일이냐 돈이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노사 문제의 포인트고요. 이거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노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노조위원장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 뷰 포인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뷰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인 인문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저는 제 제자한테 요즘은 그렇게 심각한 면접을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심각한 면접을 했잖아요. 면접장에 가서 어떻게 질문 나와서 답을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거냐 물으니까 혹시 뭐 신입사원 들어가서 노동쟁이 하는데 투쟁하는데 직접 참여할 거냐고 그런 질문 나오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쓰셨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한 노조위원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저는 가능하면 노조위원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쓰였어요. 신입사원은 노조위원장 되겠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뽑아줄까요? 근데 신기하게 뽑혔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 부른 면접 들어갔는데. 이 친구만 위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뭘 보는 걸, 무엇을 봤을까, 그 사람이. 신입사원의 패기. 상상도 못하는 젊은이의 열정과 도전을 본 거예요. 이 친구는 무슨 일을 시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남들처럼 똑같은 면접에 똑같은 인터넷 뒤져서 엉대를 해버리면 옆에 사람 얘기한 거랑 내가 똑같잖아. 인터넷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안 그래요? 이마트나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많죠. 대형마트에 오늘 면접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 한번 해볼까요? 첫째 면접 복장은요? 양복입니다. 양복에 넥타이 매고 구두 바짝 닦아서 우리 여학생들은 가능하면 스포츠도 입고 가야 된다고요? 제가 제자들 5명을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 뽑겠느냐? 장갑 기억하시죠? 장갑, 청바지, 운동화에 수건을 한 장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접할 때 어떡하느냐? 지금 즉시 현장에 배치시켜 주셔도 저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5명 다 함께 합격해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요구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형화된 삶을 가지고는 지금 이 많은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경영학에서는 컨틴전시 시어이라고 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져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해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버렸고요. 일과 여러분 돈에 관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난다 그죠? 사람이 태어나죠. 이게 탄생이야, 탄생. 태어나면은 자기 혼자 이렇게 태어나는 거 맞아요? 아니요. 쌍둥이도 같이 태어나진 않잖아. 시차가 있잖아. 사람이 혼자 태어나죠. 그 자기 자신의 혼자를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언론. 지금 뭐예요? 아니라고 아니.
신기하잖아. 영어로도 아이라고 그러고 태어난 그걸 보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혼자 태어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 태어났을 때 혼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혼자 죽어요. 아빠 엄마랑 같이 죽어요. 동생이랑 손잡고 같이 죽는 거 아니잖아. 동반 자살이 아니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다. 죽을 때도 나 혼자 죽고요. 이게 사람이, 인간이 가진 숙명이야. 내가 혼자 태어났으면 혼자 죽도록 돼 있단 말이야.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태어났잖아요. 정말 알몸으로 태어났잖아. 죽을 때는요. 참 신기하게도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요. 그것마저도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아닌가요? 인정합니다. 우리 대구, 지금 대구는 무수적인 분위기가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서울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요거랑 비슷한 단어를 제가 하나 적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신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앞쪽에 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아이. 뒤에 거는요? 아. 앞에는 한자니까 발음은 굉장히 빨리 해요. 아이 이렇게 하고 뒤에는 세자니까 약간 길게 아이 그러는데 실제로는 발음이 똑같죠. 네. 앞에 것도 아이고 뒤에 것도 아이고. 오늘 강의할 때 발견하는 거 연습하라고 했죠. 눈에 뭐 보이세요? 아직도 저하고 강의를 많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잖아. 그래서 하나씩 배워보세요. 아이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 뒤에 아이는 사람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삶이라고 했잖아. 인간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로 살아야 돼. 자신, 나잖아, 나. 맞죠? 세상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의 기본 틀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가공시켜서 세상을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희건이 혼자서 지금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친구 한 명이 더 있네.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눈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대답할 때는 거기 있는 음성을 이렇게 마이크를 눌러야지 소리가 나와요. 아직 우리가 이제 영상회의가 숙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바닥만 나오잖아.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비교. 네. 그래, 비교하니까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행동들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갈등이 생기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여기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화가 막 치밀고요. 진짜야. 그래서 이런 거 병이 생기고 암이 걸리고 길 가다가 막 열받고 머리 아파서 막 약 먹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먼저 보는 이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나 말고 누구란 문제야? 너. 왜 그런가 봐요. 자, 하나 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이 단어가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아이라고 했잖아. 아이. 어른 말고 아이. 예?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발견해 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은 어른의 눈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아이의 눈으로 봐야 된다? 아이는 아이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른 눈으로 세상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 순수하고 정말 인간다운 모습의 눈이 사라졌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살았습니다. 사랑은 아니고 잠깐만.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연장님이 지금 험악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탄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아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데 50% 정도의 큰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머리에서 퇴색해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나이가 들수록 점점 퇴색하고요. 언제 다시 아이가 되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힌트 줬잖아.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다고 그랬죠? 네. 아이의 눈으로 태어났잖아. 네. 언제 다시 아이의 마음이 돌아온다고요? 네. 죽을 때가 됩니다. 저도 좀 이따가 죽을 때 되면 제가 꼭 알려주고 싶고 왜? 제가 우리 학생들 제자들이 약속이 그거야. 나 죽을 때 죽음이 뭔가를 알리고 죽고 싶어요. 죽음이 이거구나. 근데 알리지 못하고 확 죽어버려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죽음이 뭔지 몰라서 우리는 두렵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힘을 내서 죽을 때 야 죽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정말 중요한 지혜를 얻을 거 아닌가.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들 가능하면 올 수 있으면 와서 좀 살려서 죽음이 뭔지 물어봐. 막 깨워가지고 야 죽음이 뭐야 이렇게 해서 그걸 알고 죽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정말 아이 같은 마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돈에 아까 얘기했죠. 일이 아니라 돈에 인문학 마인드를 배워요. 일이 아니라 돈에 내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다가 보니 죽을 때 다 돼서 다시 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조금 이제 감을 잡긴 하겠어요? 참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인간은 일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일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먹고 놀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은요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먹고 놀다가 죽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일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어. 첫째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 또 뭐가 있어요? 일을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거리.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너무 동기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다른 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나 남자구나 여자구나 나 인간이구나 생각해서 답을 하시면 돼. 일거리가 있어야 돼. 네.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님들 특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교수들이 펼짝 끼고 뒤에 이렇게 적혀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의 들어요. 항상. 그래. 저게 교수들 치면 완전히 다 웃기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자꾸 들으면요. 제 말이 맞는가 봐요. 고개로 앞으로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다른 곳을 봤단 말이야. 다른 곳을 보는 거를 뷰 포인트를 잘못 봤다는 얘기지. 포커스를 잘못 본 거잖아. 포커스만 여러분 조정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 성공한다니까요. 우리 일체를 향한 정치학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아이 같은 마음으로 남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르는 눈을 보는 그 훈련 속에서 남과 관계를 맺는 방법론과 서로 다른 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성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한번 생각해보라고 낸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하는 얘기야. 나 자신도 찾지 못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나를 찾는 기술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찾는 거고, 여러분이 인간성을 회복시켜서 남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이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보니까는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야, 이거.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없는 삶은 이게 죽은 사람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이 때는 열정이 없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으면서 여러분 속에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욕망이 자꾸 커진 거야. 이 일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막 기운이 솟아나잖아. 기운이. 그걸 기라고 해요. 기. 일을 하는 기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들이 혼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여해 주신 영적인 힘이 있고요.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힘이 있어. 이 두 가지 힘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이게 결합이 되지 아니하면 생각과 몸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기운을 만들어야 돼. 기운. 기운의 기자잖아. 이게 원래 제가 저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마우스로 글자를 쓰니까 좀 그렇죠. 이게 한문으로는 기라는 거야. 기운을 한 번 더 낸다. 한 번 더 기운 내보자. 알았죠? 자, 기를 한번 모으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기하고 또 플러스 또 뭐가 나와요? 또 기가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배우는 주 목적이 여러분들 뭘 발견하는 거라고 했죠? 기운과 기가 모이면 뭐가 만들어져요? 만들어 보세요, 빨리. 이제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패션, 열정은 기가 없으면 죽어도 안 나와. 기를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운과 기운을 모으는 여러분의 끼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한번 해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을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입니다. 기운과 기운을 모은 이 끼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 이 패션의 기본 틀이라고 해요. 패션은 원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피를 막 끌어오르게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열정이라고 해요. 근데 끼가 있으면 저절로 막 이렇게 뭔가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저절로 돼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큰 힘은 현재 정치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제도적, 규범적, 정형화된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틀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과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목표에 여러분들을 표현이 어색합니다. 일종의 희생양으로 집어넣는 거야. 틀을 놓고 내 삶을 거기다가 왜 집어넣느냐고요.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이 주역이 돼야 돼. 내가 주역이 되지 않는 삶은 이 내 삶이 되질 않잖아요. 사회봉사,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을 추구한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공동선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편적 인류애를 기본으로 한 공동선을 추구하자. 거기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 자기 발견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 존경해주고 나와 같이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까요? 그래,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 노조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가. 선동해서 그냥 막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따라가요. 과거에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대응한 사람도 많았다고요. 지금도 유사한 게 많잖아.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다시 이제 인문학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할게요. 인문학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인문학이야. 왜 고차원으로 생각해서 무슨 뭐 중국의 고전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인문학 그러는데 중국의 고전이 물론 중요한 틀은 있어요. 삶의 틀은 있지만 중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한국 사람의 생활 양식과 같지는 않잖아.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고차원적인 거 말고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의 이야기가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과 사이에서 이런 거잖아. 사람과 사이에서 여기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패밀리.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엄마, 아빠. 어우, 그거 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엄마, 아빠 안 만났어요. 엄마, 아빠를 동시에 만났다고요? 엄마. 태어나면서 누굴 만나요? 간호사. 할머니. 태어나면서 엄마를 제일 먼저 만나요. 간호사보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오늘 동영상을 갖고 왔으면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보이지도 못하지만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가장 먼저 접해요. 간호사가 아니라고요. 의사가 아니잖아.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려고 시작한 사람이 의사와 간호사지. 엄마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잖아. 이게 인문학이란 말이야. 자, 엄마를 만났어. 엄마 만나가지고 며칠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고 귀로도 뭐가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 옆에? 아빠가 있어. 아빠 옆에 있다고 고개를 몇 번 돌리니까 누가 나타나요? 요즘은 없잖아. 삼촌도 없고 이모도 없고 왜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참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걸 느꼈고 며칠 지나니까 막 그 가족 아닌 친척들이 막 이게 인사하러 오잖아. 이게 지연이야, 지연. 혈연에서 지연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장아장 긋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이러면서 뭐가 형성돼요? 학연이 형성돼, 학연.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살아보면 어느 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하고 우연히 만났거든요.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저하고 가족 관계 아니죠? 네. 지연 아니잖아. 학연 뭐 끼워 맞추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그래,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끼워 맞추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너 고향이 어디야, 어디 출신이야,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정체성을 거품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내 편, 우리 이렇게 저것끼리만 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연, 지연,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가족의 혈연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절대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랑 만난 것처럼 이 우연의 기회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악연이 있을 수 있어. 악연, 그렇죠? 그래서 악연과 만나서 관계를 맺지 않는 법, 이거 인문학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 내가 처음에 인사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코나 입이나 귀를 보시면 안 되고 상대방 눈을 보면 동물적 본능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할 건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찾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할 때는 절대 눈 감지 말고 반드시 상대방 눈을 미소를 띠나 눌러보셔야 합니다. 알았죠? 눈을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유혹하듯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미소 띠나 눌러서 상대방 눈을 보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인문학의 삶의 기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너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잖아. 이렇게 모여있는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이라고 해요. 우리들. 이게 우리들이잖아. 또 하나 더 발견하는 거 연습해볼까요? 네. 네. 우리 대부는 제가 같이 우리 전조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눈을 보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서울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지금 화면 영상으로만 보거든요. 서울 학생 중에 지금 여기 I, U, V라고 하는 세 가지 포커스 중에서 혹시라도 뭐 발견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상 살아나가는 중요한 틀을 하나 발견해 보라고요. 나 중심으로 산다, 너 중심으로 산다, 우리 중심으로 산다,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나를 발견한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 특히 이 부분에, 이 위라는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지고 위 보세요. 서울 학생 중에 누가 이 얼굴이 작아서 누가 왔는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세상 살아나갈 때 이 글자 보세요. 글자. 이 문학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글자를 찾아봐요. 사람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좋다고요? 이게 삶의 가치 기준이야. 아니, 적어놨잖아, 미라고. 그냥 발견하면 되잖아요. 왜? 발견하면 훈련을 안 했을 뿐이야, 지금까지. 근데 발견하면은 여러분 뭐가 자꾸 생겨요? 지금 재미가 생기죠? 네. 그래. 내가 보라 하는 거는 뭐예요? 보세요, 보세요는 뭐야? 관심이잖아.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지니까 조금씩 뭐가 나와요? 피가 되고 뭐 자꾸 뭐가 생기고 재밌네. 재미 맞아요. 그래. 그걸 찾는 거란 말이야. 이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1단계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자가 암심. 한문을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심장처럼 생겼어요. 이 끄집어내면 심장처럼 생겼잖아. 이 심장처럼. 스마일. 이 관은 뭐예요? 관? 관. 요즘 여러분들 젊은이들 한문 잘 안 쓰시죠? 네. 한문을 잘 안 쓰는데 이 한문을 보시면 이게 관자야. 이게 관.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속에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인사할 때 눈으로 상대방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심의 단계야. 두 번째, 손을 잡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가 어깨 토닥토닥 하니까 자기도 내 어깨를 토닥토닥해서 재밌잖아, 인사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인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관심과 재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관심거리를 A4용지 한 장 정도로 다 써보라고 보통 부탁해요. 자기 관심 있는 일거리. 그러면 생각난 대로 적으면 돼. 그냥 막 이렇게 적으면 돼. 두 번째, 재미있는 일을 적으라 그러면 또 재미있는 일을 막 적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그 관심 있는 일, 재미있는 일 이렇게 적어 오신 분들은 그 적은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관심거리에도 있고 재미있는 일거리에도 혹시 있을 수가 있어.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그 두 개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F용지에 많이 적으면, F용지에 가득 적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나중에 적을 게 없어. 왜? 다 적다가 보면 더 이상 적을 게 없는데, 가득 적고 나서 두 번째, 중복된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몇몇 학생들 보내준 그 메일을 읽어보니까, 물론 개인 정보가 있어서 제가 발표를 못 해드립니다만, 그 내용들 속에 가지수가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관심 있는 일거리와 재미있는 일거리를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을 속인 거지. 정말 평범하게 관심 있는 거 적어보는 거야. 재미있는 거 적어보면 뇌에서 무의식 세계를 포함한 의식 세계의 뇌에서 관심과 일거리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세 개를 골라야 돼. 정말 당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고르면 그게 일거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관심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제 재미를 느껴요. 재미를 느낀다. 그래서 일을 찾는 방법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일을 찾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유는 시키는 일 맞죠? 남들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지 남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 위는, 공동의 목표는 우리 나와 너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죠.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요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찾아야 한단 말이야. 일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해서도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 살인,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은 이렇게 종류가 달라요. 하고 싶은 일, 남이 시키는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1단계는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요, 2단계는 시키는 일을 하시고요, 3단계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데,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하는, 위가 위라고 했잖아. 그죠? 위하는 일, 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느낀다고요? 적어놨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허니. 재미와 즐거움이 생겨요. 근데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 뭐가 생겨요? 갈등. 스트레스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화가 막 치밀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 모두를 위해야만 하는 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은 굉장한 사회적 가치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 밤에는 또 이렇게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술 먹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 먹고 적으면 그거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집에 가셔서 자기 방에 불을 끄셔야 합니다. 그죠.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첫째,
자기 방에 불을 끈다. 두 번째, 슈퍼에서 초를 한 자루 사오셔야 돼요. 초를 사서 불을 켜고 5분간 그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하얗게 된 A4용지,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A4용지를 옆에다 두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관심 있는 거를 무작위로 쓰셔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야지 관심 있는 일을 막 적어 내려가세요. A4용지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한 5가지 정도의 일을 쓰는데 더 이상 나는 쓸 게 없더라 이러면 저하고 꼭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 내가 지금 일거리에 관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의욕 상실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뭔가 지금 굉장히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랑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 상담사, 심리 상담사, 유아 교육 상담사, 학부모 가족 상담사 이런 자격을 거의 다 땄습니다. 일주일 만에. 와, 일주일 만에.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이게 기술이에요. 일주일 만에 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왜? 교육 과정이 있단 말이야. 36시간, 48시간 인수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에 미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6시간 시간만 채우면 시험칠 자격을 줍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밤새도록 듣죠. 36시간은 밤새도록 들으면 어떠냐. 그 36시간, 그 정해놓은 36시간이긴 하지만 속도를 좀 높여서 들으면 아주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시간이 유사하면 시험칠 자격을 줘요. 그리고 혹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지금 설명하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우리 이번에 1차 학기 학생들한테는 없네요.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상 문제를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시험은 그 예상 문제 안에서 나옵니다. 거의 90점 다 맞아요. 그 일주일 안에 막 서너 개 자격증을 일부러 연습 삼아 도전해서 다 따버린 거죠. 시험 칠 때 어떻게 치냐고요? 온라인으로 치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국 자격 검정 협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어. 민간 자격 협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심리 상담사 이것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하고 3일만 고생하시면 이런 자격증을 따서 저 벽에다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쉽죠? 네. 나는 돈 버는 방법 알려줬잖아. 쉽잖아요. 네. 다른데 심리 상담사 따려고 하면요, 불가능할걸요. 저한테 아이디어를 얻어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진짜 관심 있는 일, 재미있는 일 찾으셔야 합니까? 그래서 불을 끄고 관심 있는 일을 A4용지 가득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또 다음 장에다가는 나 참 뭘 하면 재미있을까 생각하고는 또 가득 적어 이렇게. 그리고는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을 펼쳐서 중복된 걸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심 있는 일과 재미있는 일에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그 항목을 나열을 해서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찾아내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의 삶에 돈을 벌기가 이런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면 하고 싶은 일보다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저거 학생 중에 오늘 같이 왔으니까 혹시 자기가 이번에 관심 재미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남편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분 있으세요? 한일인가요? 아니면 팀이요? 예. 다요? 이 사실은 이게 이번에 내가 발표를 다 시키려고 했어요. 작년에 발표 막 시켰잖아. 발표를 시키면 참 좋긴 한데, 집에 가서 꼭 하셔야 합니다. 잊어먹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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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질문해요. 야, 관심이 뭐야? 재미는 뭔데? 여러분한테 흥미거리는 제가 생각 아직 안 했거든요. 두 가지만 했고, 관심은 자기의 눈이 자꾸 가는 일이 관심이에요. 재미는요, 한 번 더 하고 싶어. 내가 커피숍을 가서 그 집에 커피를 먹었는데 그 집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얘기는 재미를 느낀다는 얘기야. 인터레스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흥미는 뭐냐? 사실 흥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흥미가 뭐냐? 저 혼자의 정리입니다. 흥이 나서 미칠 것 같은 이게 흥미예요. 인생은 저 아래쪽에 있는 흥미거리를 찾는 것이 여러분 성공의 많은 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흥미거리를 찾는 거. 그러면 잠도 잘 안 자고요. 밥도 잘 안 먹고요. 정말 그 일을 막 하려고 하는 남들이 봤을 때 일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흥이 나서 잠 안 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일치를 잠깐 정치학교 오니까 흥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잠이 와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겹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몇 대를 더 설치를 해서 저기 지금 우리 대부분 2대밖에 설치를 안 했는데 지난번처럼 한 3대쯤 설치해서 여러분 얼굴 표정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방송 그 작가가 아니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형이 제일 길고요. 한번 더 보세요. 관심. 자, 눈이 가서 마음이 끌리면은 무엇이 움직일까요? 여러분 육체에서 심장. 그래요. 심장이 약간씩 콩콩콩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일은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아, 정상적으로 뛰는 심장 말고 이 지나가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제 봤는데 내 눈이 모르고 갔다. 그럼 그 여성에 관심 있는 거야, 그게. 얘네들하고 할까? 맨날 보고 있다고. 그럼 관심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 친구를 또 가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보는 얘기는 재미를 느끼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3단계라고. 인간관계 기본도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이에요. 서로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 하나 할까요?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 마음.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 우리 이 육체에, 우리 몸에서 마음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다. 이 컵.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또 많이 줘. 아, 이게 통째로. 지금 이게 영상이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이렇게 이 검은 하나 들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지금 보고 있는데 카메라 비춰.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껌 먹고 싶은 마음 생기죠? 네. 먹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어디 존재해요? 머리? 여기 있습니다. 껌 앞에. 머리에 있다고요 또? 껌입니다. 껌. 가슴. 몸에 어디 있어? 몸에 어디 있어? 손가락. 제 혓바닥이. 손가락 끝에 있어요? 침이 보이는 거 봐서 혓바닥에 있습니다. 가슴. 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눈길을 바라보세요. 쭉 따라와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껌입니다. 뭐야?
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껌. 껌. 조금 전에 보여줬잖아. 이렇게 말고 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껌 먹고 싶은 마음이 보이세요? 마음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곳에 내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연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심장이 가슴에. 가슴에 있다고요? 내 머리에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상대방. 정말 허상이잖아, 허상.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상대방의 눈, 그 사람이 바라보는 상대방의 눈, 이 두 사람의 눈이 사랑하는 마음인 거지. 이게 어떻게 내 머리에 있고, 내 심장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뷰 포인트란 말이에요, 뷰 포인트. 이거를 보니까 뭐가 들어 자꾸 해보자는데 보니까 눈은 다시 피드백으로 눈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눈으로 들어가서 이제 눈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있잖아. 이게 이제 뷰 포인트 동그라미,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니까 이 포인트가 눈으로 쭉 들어가서 눈이 다시 배내로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기억하죠, 메모리. 여러분 기억장치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다이아몬드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가 없어. 이미 여러분들은 인지 과정에 의해서 이미 교육이 된 상태에서 이걸 보고 저 다이아몬드 값이 많이 나가고 비싸고 그런 관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영롱해서 전부 판단 기준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저장 장치에서 끄집어내서 둘이 결합을 해보는 거야. 뿅뿅뿅뿅 결합해서 뭐가 돼? 거기에 이제 마음이 형성되니까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 뛰잖아. 다이아몬드 5캐럿이다 생각해보세요. 팔면 돈 되잖아. 그러니까 가슴이 막 뛸 거 아니야. 그게 심장에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끄니까 손가락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뷰 포인트가 뭐냔 말이야.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보셔야 하는데 이거를 가공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게 상대방 눈을 보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얼굴이 굉장히 예쁘니까 마음속도 예쁠걸? 이 사람 입은 옷을 보니까 굉장히 남루하고 막 추해 보여서 이 인간 이거 사람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봐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가공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이거를 가공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비교 판단, 분석, 비교 판단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은 안 해봤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거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해도 늦지 않다고. 왜? 우리 27을 향한 정치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인드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되 오늘 기술은 뭐라고요? 자신의 눈으로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맞죠? 아이를 잊어보면 안 된다고요. 내 눈으로 아이로 마음은 아이 같은 마음으로 보라고요. 그러면 손해본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갈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지금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경제적으로 제가 각부가 돼서 돈이 막 없어요, 저는. 정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학교랑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라고 집에 와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사회적인 이 집단 속에서. 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도 제가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까처럼 막 열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끼를 만들어내고 패션 열정을 만들어내어서 삶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은 우리 모두를 위한 무슨 공동체적인 그룹이 생길 거고 그 공동체 그룹에서 공동의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 관심을 가지면 재미를 느끼라고 했잖아요. 재미 느끼면 열심히 하라잖아요. 열심히라는 단어도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열심히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조금 오늘 벌써 1시간 넘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눈치 생겼죠. 열심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따뜻하게 하라고요? 열은 열이잖아. 뜨거운 열. 어디를 뜨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심장을 뜨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혀 있잖아. 심장을 막 이렇게 발바닥 뜨겁게 해서 안 돼요. 맨날 걸어다니고 발바닥 뜨겁다고 되나?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막 심장이 뜨거워지고 막 그럼 둘이 결혼한다고 그래요.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두 사람 결혼 못해요. 내가 무슨 일거리,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재미있는 관심 있는 일거리 찾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막 정말 잠이 안 오고 막 정말 미칠 것 같아.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문학의 기본 원칙이고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 그리고 흥이 나서 미쳐버리는 거잖아. 흥이 나서 미칠 때 두 가지. 아니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밑에 거는 하나로 일치될 수 있거든.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은행일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말과 행동 일치하라 하잖아. 그래서 저는 잘라서 세 개로 나누었어.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거예요. 1단계가 생각이에요. 생각이 틀려지면 말과 행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 말, 행동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진정한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들의 볼륨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인문학에 기반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의 이야기와 프로세스, 과정들을 얘기한 거고 여러분 청년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지겨울 때가 돼버렸습니다. 원래 강의는 15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15분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에서 그냥 어깨 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조금 하세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움직이세요. 손에는 어때요? 이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서울에 화면 잘 나오고 있어요. 몸 움직여보세요. 잠자다가 잠을 깨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강의하고 학생들이 막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연필로 이렇게 꼬집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한번 실험해볼까요? 잠 깨는 방법. 한번 일어나서 잠자는 중에 생각하고 일어나면 수업 중에 나중에 우리 교육하고 이럴 때 써먹어야 돼. 일어나서 아무리 막 허벅지 찔러도 잠을 때는 잠을 못 깨요. 근데 일어나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잠을 확 다 깨버려요. 아니 뒷사람들 보면 다 자기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잠을 자? 원래 오늘은 강의가 중간에 1시간 토론이 있는데 토론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음 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오늘은 대구에서 전주대구가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몸 좀 풀렸어요 이제? 네. 조금만 더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저기 강 선생님 거기 있는 카메라에 그 음성을 이렇게 끄셔야 하는데 이제 돈 버는 기술 좀 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 일을 먼저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일과 돈의 관계성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돈이 우선이라고 막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돈에도 가치가 있고 일에도 가치가 있어. 그렇죠? 근데 돈과 일은 정말 어떻게 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근데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 관심 있는 내용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지. 아니야, 난 돈 버는데 관심 없어. 이러면 대화. 돈을 벌려고 하면 첫째, 오늘 배웠잖아요. 이제 첫째,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재테크. 오늘 어떻게 재테크. 또 재테크 배우려고 하면은 최소한 주식 투자부터 해가지고 7, 8년에서 10년 정도는 거쳐야 되는데 부동산, 주식 다 해서 펀드. 뭐가 필요해요? 돈 벌려고 하면 4번. 자본. 돈 자체가 자본이니까 사람, 흥미. 시간. 시간. 아이디어. 자, 왜 돈을 못 버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라인. 뼈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무인도에 가서 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거야. 인간관계를 나는 성공할 거야. 좀 불가능하잖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돈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물론 그 전에 돈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돈의 얘기는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일과 돈은 여러분들하고 개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 이 주제와 관계가 다른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돈과 삶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돈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 된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 하고, 오늘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은행. 은행. 또 은행. 네. 그죠.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너들 대학 졸업해서 뭐 할래? 이렇게 물으면 정말 공통된 답이 하나 있어요. 뭐 한대요? 공무원. 그냥 말고. 아니 보통 평범한 답을 해더라고. 대학 졸업해서 뭐 할래? 이러면 지역 주세요. 취업은. 취업한대 취업. 죽어도 못해요. 못하지 왜? 취업이 뭐냐면 업이 일이잖아. 업 일. 오늘 지금 강의가 그거잖아요. 일.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을 취급하겠대. 무슨 일? 그래서 그걸 틀렸다는 거야.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될까? 대학생 수가 50만 명. 네? 50만 명. 관심 없죠. 150만. 우리 지방학생들을 특히 관심 없어요. 왜? 자기 경쟁자가 몇 명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절대 이기지를 못하지. 경쟁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대학생이 4년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되고, 내 전공이 있다면 내 전공과에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졸업할 때 가장 많이 졸업하는 그 과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사회복지 관련.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과 2, 3년제 전문 대학에 다 신설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년제 평생교육원에도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있어요. 1년에 몇 명이 졸업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 관련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30만 우리나라 명. 대한민국 앞으로 정말 행복한 나라 같아요. 왜? 길 가다 부딪히는 사람 다 사회복지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속 부딪히면 가드 써서 관계없어. 왜? 이 사람 다 사회복지 관련되는 일을 전공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죽진 않겠습니까? 길에서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7만 5천 명 정도 줘. 어디 취준할까요? 사회복지 안가면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 막 교수들, 사회복지 교수들 막 질문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요. 그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설명해 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 온라인 관련된 학과를 통해서 사이버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이버 대학 사회관리복지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 수도 사회복지 자격 일을 하기 위해서 졸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학생 아닌가? 왜 그 사람들을 빼고 정규 대학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저 복지사 자격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부터 따르고 다른 사람 깜짝 놀래. 그래서 갖다 보여줬어요. 이거 다 이게 심리 상담사 1급 맞잖아. 정말 1급 찍혀 있거든요. 그것도 이름도 얼마나 폼납니까? 한국 자격 검정 협회. 폼나잖아. 한국 자격 검정 협회. 아무데도 못 써먹어요. 지금까지 못 써먹고 있잖아. 저 바리스타 1급인데. 실습도 안 하고 무슨 저한테 자격 1급을 저 혼자 그냥 거기서 따라 먹어. 혼자 만족해. 나 바리스타 1급이야. 이렇게. 아, 그럼 자기 갖고 있다. 했다 가서 보여주면 진짜 믿을 거야. 여기 지금 있어. 누가 이미지 찍어놔. 사회복지 관련된 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가 사회복지 관련되는 관련법에 종사하셔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왜 취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되느냐. 취업을 하면 그게 목표가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죠. 답을 해보세요. 어느 회사, 어느 직종, 무슨 일을 할래? 이게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 4년 동안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 어떤 사람은 삼성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삼성에 관련되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삼성에 어디 갈까는 얘기예요, 전체. 나는 돈에 관련된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삼성 생명에 가서 보험을 하겠습니다. 그런 학생은 취업을, 그런 학생이 직장을 구한다고요. 근데 저 취업할 겁니다. 대기업체 취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표의식이 틀렸잖아. 그래서 오늘 일을 얘기한 거예요. 일. 명확한 일을 찾아야 되고 돈을 여러분들 벌려고 하면 돈이 어디 많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은행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느 은행이 돈이 가장 많아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돈이 가장 많다고요? 왜 하는데? 왜 하는데? 아, 그럼 왜 틀려졌어? 근데 정호 교수님, 은행 중에서 어느 은행에 돈이 제일 많습니까? 그래? 예, 돈이 어느 은행에 가장 많이 있어요? 한국은행? 아니, 그럼 집에 현금으로 쌓는 그 은행이 제일 많아. 정부. 국세청. 그래, 바로 이거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돈을 못 버는 거 당연하다는 거 여러분 서울 학생들 한국은행에 돈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돈 한국은행에 가장 많아요? 뭘 쓰는 부산은행? 여기 어디야? 어느 은행이야? 하나은행? 한국은행은 화폐를 관리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을 틀려고 한국은행을 가면 돈을 못 갖고 나와. 한국은행에서 통장 만든 분 계세요? 만들어줘요? 아니요. 왜 돈 못 버는지 아시겠죠? 네. 은행에 돈이 한국은행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은행 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보따리 들고 갔어요. 한국은행에 돈 없잖아요. 아닌가? 제가 잘못하는 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많은 곳에 가서 돈을 틀어버리면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하는 거잖아. 그 일 안 하는 이유 아시겠죠? 쉽잖아. 가서 은행을 틀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살아야 되는 인문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를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 일, 사람을 강의하잖아. 삶을 얘기하는 거고.
ATM기에 가면은 현금이 이렇게 인출할 수 있죠, ATM기. 네. ATM기 지금은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안 해서 ATM기를 저는 못 풀어요. 과거 ATM기는 돈을 꺼낼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쉽게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 시범을 보이라고 해서 시범을 보여줬더니만 기절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은행에서 그 1년에 이렇게 그 조금씩 그냥 빠져나가는 ATM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일정 부분이 아직도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ATM기를 여러분 잘 이용하시면 10만 원 현금 인출하면 가끔씩 11만 원이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요즘은 카메라가 다 장착돼 있어서 여러분 가져가면 그 기록이 다 돼 있는 컴퓨터가 돼 있어서 가져가면 확실히 아는데 그래도 죽어도 내가 10장이라고 웃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절이 맨날 나갔잖아. 그래도 율정이 돈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은행은 그 많은 걸 물어주셔요. 그게 손실로 잡혀 있어요. 특히 수표. 여러분 수표 잘 인출 안 하시죠? 은행에서. 저 ATM기에서. 네. 수표는 자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져요. 수표는 10,000원짜리 없죠? 네. 기본이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이죠. 100만 원 찾았는데 만약에 수표 11장 나오면 1번 은행 청구에 달려가서 신고한다. 2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쓰고진다.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요? 2번, 1번. 에. 수표는 거의 코드 번호가 있어서 여러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근데 11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가면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이제 조금 시범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기계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창기에 만든 기계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여행 가실 때는 가끔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문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시나요? 돈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까? 그래야 돈을 벌잖아. 우리 돈 벌자고 했잖아요. 그렇지, 답을 했네. 형수님 정말 답을 알고 있네요. 돈은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거고 사람이 적은 곳에 돈이 많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서울에 자꾸 가려고 하죠? 아니 저기 포항도 괜찮잖아요. 사람 수가 적은 거야. 경제 규모가 적은 거야. 돈의 총량도 적은 거야. 서울이 너무 크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한다고 아파트에 막 지금 청약한다고 800대 1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대구에 이렇게 성모당이라고 하는 중앙에, 시내 중앙에 우리 그 종교의 성지가 있는데 그 옆에 동네가 굉장히 이렇게 낙후된 곳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일단 이렇게 재개발을 하게 되어서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정부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돈을 가진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 집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청약 완전 폭풍이 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을 오늘 배운 거 조금씩 설명해 봅시다. 이제 배우는 거를 오늘 이제 이 돈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뷰 포인트와 하우를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한다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얘가 뭐예요? 미국 사람도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 그죠? 미국 사람도 자기 영어는 어떻게 벌으라고? 그래, 이렇게 답을 줬는데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지. 근데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쓰려고, 잘 먹는다가 뭐예요? 건강 유지, 먹는다, 건강 유지, 잘 산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 개인, 사회적 만족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좀 늦게 우리 서보관 교수님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 영어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방금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 돈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썼고요. 돈. 미국 애들이 이제 보니까 돈도 적게 벌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많이 벌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버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인데 잘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 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잘. 오늘 저녁 잘 먹었어요? 네. 어떻게 먹었어요? 그거 좀 알려달라고. 만족감. 잘 먹었다가 먹은 만족감. 만족감만 높아지면 잘인가?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한국말 정말 어렵죠. 죄송합니다. 저 설명 못하겠어요. 잘. 영어로는 아마 well 정도일 거야. well-being이 뭐예요? well-being. 웰링 잘 쓰는 거. 잘 쓰는 거라. well-dying. 잘 듣는 거. 그게 well 맞죠? 근데 well이라는 단어 속에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도 못 쓰니까 이렇게 저 한번 설명했잖아요. 돈도 이렇게 쓴다고. well이라는 말은 물론 굿이나 뭐 이렇게 좋은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글쎄요 이런 말도 well 그러잖아요. 글쎄요 그냥 보편 평범 타당한 뜻이 사실 숨어 있다는 얘기 속에. 그러니까 잘 먹는다 그래서 너보다가 내가 더 비싸고 더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니랑 나랑 그냥 이 보편 타당한 얘기 먹는 게 잘 먹는 건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못해서 뭐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비싸고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먹는 것을 잘 먹는 것처럼 생각하니 먹는 데서부터 입는 데서부터 사는 데까지 그러니까 의식주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만 하고 이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돈 버는 것 중에서 제가 방금 얘기했죠. 돈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을 벌 건지 쓸 건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대다수는 우리 젊은이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쓰려고 합니까? 쓰려고 합니다. 네? 쓰려고 한다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생각은 돈을 써요. 오늘 계속 쓰세요.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아닌가? 돈을 쓰려고 해요? 그것도 없이 쓰려고 그래서 하고. 오늘 대구 전전은 난리 났습니다. 돈을 쓰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벌려고만 한단 말이야. 이게 뷰 포인트잖아. 벌 것인가 쓸 것인가 뷰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요걸 관심 있게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거고 그러면은 돈을 벌어서 결국 인생의 성공을 여러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버는 세부적인 기술은 다음 기회 되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보스라는 얘기는 제가 영어가 짧아서 맨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스라는 얘기는 보통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부의 탑 매니저를 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 이게 보스. 영어 VOSS가 보스잖아요. 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기본 인문학 틀을 어떻게 구축해야 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틀은 여러분 삶의 보스가 되어라. 이게 답이에요. 내 인생의 보스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보스가 되려고 하면 결국 여기 키가 뭐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해서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요? 아이 같은 거. 아이 마인드로 해야 돼. 이거 한글로 쓰면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른 마음이라 무슨 마음? 아이의 마음. 내가 내 눈으로 아이의 마음이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본 틀을 만드셔야 합니다. 첫째, 이 보스에 처음 나오는 V가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삶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세우세요. 혹시 못 세운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 삶의 비전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자, 맞죠? 네. 그거 맞잖아. 풍요로운 인간 삶을 창조하는 게.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가 뭐냐면 삶의 목표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하잖아. 아니야. 돈이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관점 얘기했죠. 기억나나 보세요. 일과 뭐를 뭐라고 했어요? 돈을 볼 것이냐, 일을 볼 것이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결정이잖아. 저는 제안만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저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관심과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에. 그 다음에 성공 전략인 이 스트라티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좀 여러분하고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부적인 전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좀 못하고, 이 전략이 좀 남들과 좀 얇다 하더라도 여러분만의 스킬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죠. 이 스킬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예요. 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사람과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잠깐 악연도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노하우를 찾아내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삶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뷰 포인트는요, 이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래에도 여러분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꼭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보는 뷰 포인트와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내 마인드가 뭔가를 꼭 생각하셔야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가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 내용이 이거예요. 아이와 같은 자신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본다는 게, 이게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통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 피를 발휘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하면 여러분 삶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눈으로 보긴 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가장 핵심이 그거죠.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고서는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의 내용 요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는 개인적인 가치 기준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긴 하지만 평범하게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처음에는 행복한
조건에 대한 무엇 일종의 목표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우리 대구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행복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누가 먼저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발표가 아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되고요. 행복. 네, 지금 있는 삶. 저기 대구에 오성원 친구가 자기 삶에 대한 걸 조금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사전에 낸 거야. 뭐냐면 고려할 때 맞지? 잠깐. 자기가 관심 있고 재밌는 거를 찾아서 나란 무엇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숙제보다는 서울에 자기를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도 행복의 전제 조건을 그러면 무조건 답이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아니 행복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만족감, 이렇게 너무 상학적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돈, 돈. 현금.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거 없이 그러니까 이걸 속이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 내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돈 버는 방법은 제가 이 테크니컬한 건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돈 버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정과 야망과 도전, 끼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삶의 기술은 뭐 하고 있느냐? 삶의 기술은 일제병한 정치학교의 대표 교수인 정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있잖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받아내면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일치량한 정치학교 학생들과 교수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잖아.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성원이가 아마 그 행복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동의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해야